과식과 폭식으로 불어난 뱃살. 살이 찌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체중이 불어나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줄여서 먹거나 열심히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한 27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안 뺀다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못 빼겠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못 입어봤어요. 쉽게 빠지지 않은 중년 뱃살. 몸속에 쌓인 독소 해독으로 믿을 수 없는 몸의 변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해독 다이어트로 건강과 몸매 두 가지를 모두 잡는다. 한의사 나성훈 원장. 정은영 씨는 어릴 때 생긴 소아비만이 성인까지 이어졌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몸 상태도 좋지 않아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죠. 건강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다이어트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27kg 정도를 감량해 인생 최저 몸무게를 달성했는데요. 건강과 활력도 되찾았죠. 겨울 때 입었던 바지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작년쯤. 작년에 입던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살이 쪘을 땐 편한 고무 바지만 찾았었죠. 어린이집 가니까 엄마들은 다 예쁜데 우리 엄마는 안 이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더 그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많이 걸어도 힘들지 않고 애들한테 이렇게 뭘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남편한테 더 사랑받는 에너지 이런 것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약 6개월 동안 90kg에서 62kg으로 27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후 좋은 엄마, 사랑받는 아내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상진 씨는 술 약속이 잦습니다. 그때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으로 폭식을 했죠. 네, 거의 매일 드시는 것 같아요. 반복된 음주와 폭식은 심각한 독보 비만을 유발합니다. 섭취한 음식은 혈당을 높이는데 술이 당 분해 능력을 떨어뜨려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일명 지방독이라고 하죠. 이 뱃살이 만든 지방독이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지게 되면 그 간 부위에서 염증 질환을 일으키는데 피부로 가면 어른임에도 여드름 같은 이 피부 염증을 일으킵니다.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상진 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이 있는 상태인데요. 키 165cm에 복부 둘레가 무려 113cm입니다. 심각한 복부 비만이죠. 적외선 체열 진단기를 이용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신체 부위를 확인합니다. 특히 얼굴과 머리로 열이 많이 몰려 안면 홍조와 피부 염증, 땀 분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끝에서 혈액을 채취해 생혈액 분석기로 혈액 구성 요소를 확인합니다. 혈액 속에 이물질과 어혈이 많고 적혈구와 백혈구가 뭉쳐 제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진 씨.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데요. 저끼리 뭉쳤잖아요. 흐르게 흐르는데 어디 가서 자꾸 뭉겨 있으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실처럼 엉겨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다? 혈관벽에 딱 가서 붙으면 동맥경화. 근데 이게 뭐다? 여 동맥경화 되면 지나고 이래 말지만 심장 막히면 심근경색, 뇌가 막히면 뇌경색. 좀 동그란 게 많아야 돼. 아버님 유독 심한데. 검사 결과를 확인하니 충격이 큽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더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었죠. 치료가 시급한 단계입니다. 이 건강한 사람의 어떤 피 흐름하고 제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영심 씨는 과거 출산할 당시 모유 수유를 위해 하루 5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20kg이 증가했는데요. 너무 맛있겠다. 이때 찐 살이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5끼씩을 먹으니까 항상 이렇게 뭘 많이 먹어도 배가 안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없지. 불어난 체중 때문에 무릎 관절의 통증도 지속됐고
뒷목에도 여기가 불룩하게 살이 쪄 불룩했는데 어깨 지금은 통증을 거의, 유발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숟가락 먼저 들고 맨 마지막에 숟가락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제 남편이 숟가락 놓지 이 말을 해서 우리 애들이 정말 듣기 싫어해요. 엄마가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더 먹는 거 아니냐고 아빠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20대엔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몸무게가 50kg 초반을 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를 잘못하면서 비만이 생겼고 혈액순환이 저하돼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됐죠. 물론 출산 후에는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하지만 출산 직후에는 이 모든 장기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먹은 음식물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김영신 님도 아기 젖을 먹여야 한다고 시어머니께서 5끼나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주셨으니 임신 전부터 한 30kg 정도 몸무게 증가하는 그런 산후비만이 된 것이죠. 좋다는 다이어트, 특히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홈쇼핑에 하는 다이어트 다 사 먹어봤어요. 그리고 남이 또 뺐다, 나 이거 먹고 뺐다 하면 그건 무조건 사 먹어봤어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해독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전 몸무게 67kg에 체지방량이 21kg입니다. 체열을 보면 상체에 열이 집중돼 있고 하체는 차가운 상열하한 상태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면 근육이라든지 기초대사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 보면 매일 라면 한 개씩 더 끓여 먹는 칼로리가 매일매일 몸에 쌓이는 것이죠. 먹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쌓이는 살, 이것이 바로 나이살이죠.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예전이랑 똑같이 먹어도 살이 잘 찐다. 핑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나이살 제거를 시작합니다. 이제 뭐 이뻐지 우리 미스콜로 나가려는 게 아니고 건강 때문에 또 하는 건데 그거 좋아하시면 갱년기 증상도 좀 좋아하실 거 몸도 원래도 돌아가면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뭐 유지를 오래 하는 게 우리 목표. 네. 갱년기 나이살에는 당귀, 시호, 치자 같은 약재를 써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웅담, 사향 등의 약재로 지방을 분해해 보기 싫은 지방을 제거합니다. 근육이 적은 여성들은 피부의 한정된 공간에 지방이 많이 축적돼 살이 단단해진 경우가 많은데요. 빠지지 않은 단단한 살에 지방 분해 약침을 놓으면 살이 빠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살이 단단하거든요. 이렇게 꼬집어도 이렇게 탁 튕길 정도로 이랬었는데 그 살이 지금 말랑해지고 있어요. 살이 늘어지고 처진 부위엔 녹는 실을 놓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동시에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처진 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나 옆구리 처진 살에 주입하면 몸의 라인이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생활에 활력도 생기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가뿐한 거. 그래서 내 몸이 가벼워져서 그러니까 1kg만 줄어도 정말 느끼는데 지금 2, 3kg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하혜선 씨는 일상과 업무 환경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는 폭식을 유도해 비만을 유발했죠.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적인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미용적인 부분보다는 일단은 건강을 지금 악화되어 있는 건강 상태를 좀 호전시키고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결에도 밥을 찾을 정도의 음식 중독 상태입니다. 강한 스트레스는 식욕 정취를 흥분시켜서 폭식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금방 허기를 느끼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폭식이나 과식을 자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살이 빠진다고 하겠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얼굴과 머리 쪽으로 계속 열이 쌓입니다. 위쪽으로 열이 쏠리니 만성 두통과 안면 홍조가 나타났죠. 혀 밑에도 어혈이 쌓여 뇌압을 증가시키고 혈액순환 문제도 생깁니다. 아우 장갈래가 엄청 많다.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혈액 안에 아까 콜레스테롤 혈전이 엉겨요. 그걸 뱉어내거든요. 그러면 열도 좀 내리고 눈이 되게 편해져요.
먹어도 당연히 높아지고 스트레스로 쌓인 정신적인 독소는 몸의 문제뿐 아니라 감정 컨트롤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화병으로 인한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겼죠. 치료를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으로 집중된 상열 하한을 해결해야 합니다. 몸속에 독소가 일정 부분 쌓이게 되면 식욕이 항진되어서 폭식과 과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폭식과 과식이 반복이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중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체중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 식욕도 조절되고 살이 빠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해독요법 중 하나인 금진오개. 삼릉침을 이용해 혀 밑에 금진과 오객이라는 두 혈자리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스트레스, 음주와 과식, 산후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해독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동안 몸 상태에 맞는 맞춤형 과정으로 다이어트를 해왔는데요. 경과는 어떨까요? 김영심 씨의 목 뒤편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던 지방이 눈에 띄게 매끈해졌습니다. 밤늦게 먹던 술과 음식을 피하니 이상진 씨의 뱃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워졌고 6kg에서 7kg 정도 빠졌고 그 몸은 정말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4kg 되는 무게를 제 몸에서 떼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큰 짐을 하나 내려놓고 있는. 보다 효과적인 해독 치료를 위해 금진오객 사혈요법을 진행합니다.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을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혈을 제거하지 않으면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것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거하게 되면 굉장히 손발도 따뜻해지고 머리 열이 내리게 됩니다. 금방 조금 전에 이래 거울로 보니까 얼굴도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이게 맑아지는 느낌이 지금 계속 서서히 더 이렇게 가벼워지고 맑아지고 하는 느낌이 점점 더 오는 것 같아요. 원하는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 분해침을 놓습니다. 침을 놓은 후 특수한 파장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카테콜라민이 다량 분비되는데요. 두터운 피하 지방을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제가 소화제 왜 주셨나 싶어가지고 한 2번밖에 안 먹었잖아요. 계속 이제 이해가 됐어요. 조금 먹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요. 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뭐니 해도 식욕입니다. 이 위장을 줄이는 탕약을 식사 대용신과 함께 하루에 4번, 4시간 간격으로 공급해서 배부른 포만감도 주면서 위장 사이즈를 기능적으로 줄입니다. 위장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 적은 양을 먹어도 금방 포만감을 느껴서 과식이나 폭식을 자동으로 예방하게 됩니다. 황금, 황련 등에서 추출한 청열 약침을 놓아 머리에 쌓인 열을 내려주고 견정, 풍지 등의 혈자리에 침을 놓아 어깨 결림을 풀어줍니다. 괄사요법으로 어깨를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해소해줍니다. 작약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근육. 지금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이대로 잠을 안 자고 막 한 24시간 일해도 안 피곤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살이 찌면서 척추가 변형되고 퇴행이 진행돼 무릎 통증과 척추 간 협착증이 생긴 이옥순 씨. 그냥 서갖고 하는 것보다가 이제 하다가 아프면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쭉 이렇게 폈다가 셋 놓고 나서 그냥 만삭이었을 때 몸무게 그대로에 살이 안 빠져요. 늦은 시간 일과를 모두 마치고 집에 오면 폭식이 시작됩니다. 저녁 식사는 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면 요리를 즐겨 먹는 편이죠. 이거를 그냥 땅바닥에 앉으면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하면 일어나지니까.
무릎 통증 때문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30kg이 증가했는데요. 출산 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넘치는 식욕을 주체하기가 어렵습니다. 밥을 먹은 후엔 후식으로 뭘 먹을지부터 찾게 되죠. 계속 먹어요. 이제 밥을 다 먹었다 치면 놓고 또 이 주위에 뭐 과일 있는 거 과일 먹고 그러면 또 이래갖고 자야 되는데 배가 불러서 안 되니까 소화제 먹고 자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는 식욕을 억제하기 힘들어 한의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은 체중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몸무게를 조금만 줄여도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먹는 걸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 뭐 못 먹게 하는 음식들이나 뭐 식욕을 참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체중 감량과 더불어 척추의 통증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허리가 눌려지니까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아프다 그랬다. 근데 요 검사상으로는 여기 보면 이렇게 S자가 쫙 그려지잖아요, 이제. 근데 요가 요 두 마디가 밀리 나왔어요. 밀리 나오니까 여기가 좁아졌어요. 복부 쪽 허리뼈가 앞으로 휘어지고 척추뼈 간격이 좁아져 협착증이 됐습니다. 뱃살이 많아지면 체중이 앞으로 쏠리다 보니 배를 내미는 자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죠. 변형된 골반과 척추는 추나요법으로 바로잡습니다. 우리 육순이 같은 경우들은 체중이 늘면서 골반의 변형이 왔고 그것으로 무릎의 변형가 이어졌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지만 척추라든지 무릎에 교정을 같이 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통증을 줄이고 척추 협착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착증으로 생긴 척추의 염증은 디스크 약침으로 가라앉힙니다. 손상된 인대에는 굵은 침을 꽂고 열을 가하는데요. 체온보다 10도 정도 높은 열을 가하면 인대를 증식하는 단백질이 분비돼 빠른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는 불에 달군 침을 이용해 통증이 있는 부위를 자극합니다. 이 방법은 조직 재생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 2500년부터 써오던 방법이므로 매우 안전하고 역사적인 효율이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대인들에게 많은 디스크 또는 협착증 또는 잘 낫지 않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이 인대 문제에 굉장히 효율이 많이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계속 두드려야 돼요. 이 다리가 저리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주물라고 두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못 입어봤어요. 올린 머리도 하고 그렇게 예쁘게 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내 자신이 이렇게 거울을 비춰봐도 좀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좀 자존감이 좀 있어지지 않을까. 세월의 무게가 쌓이면서 처지고 늘어진 살들. 해독 다이어트를 통해 예전처럼 날씬하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살을 빼고 타이트한 옷을 입고 싶었던 김영심 씨는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호르몬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높이면서 나이살은 빠지고 몸은 더 건강해졌죠. 8주 만에 8.5kg을 감량했습니다. 갱년기 증상도 개선돼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웠던 것이 가볍고 활력 있게 변했습니다. 상체가 굉장히 비만이다 보니까 목선, 그다음 어깨 여기 굉장히 뭉쳤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좀 이렇게 1시간 정도 해야지 그때는 조금 풀리는 것 같고 그랬었거든요. 해독 다이어트를 하기 전엔 얼굴과 상체에 열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체열 진단 결과 지금은 열이 많이 줄었죠. 각종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빠지지 않던 나이살이 해독 요법을 통해 줄었습니다. 내 몸에 새로운 희망과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변신을 해주는 진짜 또 다른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좋아요. 이상진 씨는 113cm였던 복부 둘레를 무려 17cm 줄였습니다. 강의 중에 호흡을 잘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래
바지가 쑥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체중도 11kg이 줄었죠. 단 7주 만의 성과입니다.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하고 서서히 이제 좀 이별할 준비를, 안 그러면 뭐 완전히 끊지 못할 것 같으면 옛날 같이는 안 먹고 뭐 완전 습관을 좀 바꾸려고. 해독을 통해 피가 맑아져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과 면역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얼굴과 손에 집중되어 있던 체열도 줄었습니다. 심한 홍조도 나아졌죠. 산이 하나 없어졌네. 산이 하나. 그렇죠. 네. 기색이다, 그렇지? 네, 네. 여기 열이 많이 떨어졌어요. 열이 엄청 많이 빠졌네. 네네. 11.3이니까 생수병 1리터짜리 아버지 1리터짜리가 1kg 아닙니까? 그 몸에 11개 꺼낸 거니까 엄청 많이 꺼낸 거예요. 덩어리를.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이 문제였던 하혜선 씨는 약 6주 동안 6.2kg을 감량했습니다. 해독을 통해 두통과 안면 홍조도 나아졌죠. 집에서 이제 신랑도 홍조가 많이 없어져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고, 저도 이제 그 심장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좀 울컥하는 그런 열감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해독 전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과 폭식이 반복되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스트레스 지수도 줄고 폭식도 자제하게 됐습니다. 몸의 대사 기능도 전보다 원활해졌죠. 합병은 스트레스 한 번 받아도 된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데 못 풀었잖아요. 그럼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러면 나중에 그게 쌓여서 몸에 변화가 들어요. 혼자 공부하면 어렵지만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상담을 받으면서 웃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피곤한 하루의 보상을 먹는 것으로 풀던 이옥순 씨는 체중 증가로 오히려 척추에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바빠도 버스가 저기 오면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못 타죠. 약 6주간의 다이어트를 통해 9.4kg을 감량하고 무릎과 허리 통증도 나아졌습니다. 옷도 바지도 입으면 술렁술렁 이게 바지가 그냥 이 지퍼 안 내려도 바지가 그냥 쑥 내려가니까. 체중이 줄면서 요실금도 개선됐습니다. 선생님이 허리 치료를 해주셨지만도 이제 허리 좋아진 것보다가 요실금. 요실금 친구 집에를 이렇게 놀러 가고 싶어서 초대를 받아도 마음이 늘 한쪽 구석에 내가 감으로 인해서 뭐 냄새 난다고 하면은 어떡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갖고 내 친구들이 불러도 그냥 뭐 다음에 갈게. 사회보기도 눈치 보이고. 예. 손자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못 안아주면 이제 사회한테도 눈치 보일 것이고 애를 안 이뻐라 하나 그럴까 싶어서 그렇게 항상 거기 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다 이거 감사하다는,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 행복하고 진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년 뱃살,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면 살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해독 다이어트를 통해 내 몸속 해독 스위치를 켬으로써 잊고 있던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은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살 빼신다고 무작정 굶지 마시고 자기가 살찌는 원인부터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세까지 오래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에 건강과 젊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